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시경이 12살이던 무렵이었어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병으로 자식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곰곰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 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진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서울에 온 뒤 주시경은 큰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 18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시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전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 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나. 벌목 정정 조명행행. 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 도문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허허이, 벌목 정정, 나무 찍는 소리는 쩡쩡 울리고 조명앵앵,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 이리 쉬운 시도풀이를 못하다니 공부를 게을리하였구나. 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 저 뜻 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소리였다니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찍는 소리, 쩡쩡은 쩡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 쩡쩡과 짹짹이라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본디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 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바닥에 끼적였어요. 10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1894년 19살이 된 주시경은 배제합당에 입학해 지리, 수학,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다져나갔어요. 주시경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업이 끝나면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한문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 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갔어요. 빌려봐야 하는 자료는 일일이 베껴서 모았지요. 1906년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한 학자로 널리 알려졌어요.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이 무렵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우리 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주보따리 오신다! 주보따리 오신다! 주보따리 오신다!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이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주시경은 늘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주시경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어요.